자, 185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신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요. 요번에 작년까지 그 공법에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 부분이 들어오면서 대폭 개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번에도 시험제 약 4문제 정도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이나 토지 거래 부분,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나 이런 부분 세부적인 부분까지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신고 의무자는 매매 또는 교환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관계사이다. 자, 지금 신고 의무자는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매매 계약에 관한만 부분입니다. 매매 계약은 부분이고 교환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매매만 해당되고 교환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에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신고된다. 자, 30일이 아니고 며칠이었죠? 60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즉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이죠. 해당 거래 당사자와 개업은 공동으로 정정 신청해야 한다. 자, 지금 인적사항에 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정정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단독 신청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장구청장은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자,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신고사항을 신고인에게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시장구청장이 4번 부분 일단 맞는 내용이죠. 5번에 자,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신고 의무자는 부동산 거래계 해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자,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있죠.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이때는 어떻게 된다? 해제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매수인은 토지 건축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거래했던 대통령 정상을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이 신고해야 된다. 자, 매수인은 신고해야 한다. 자, 이렇게 좀 문장이 길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대각선으로 보면서 문장이 길 때는 처음과 가운데와 끝에 틀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특히 이제 날짜는 좀 예외고요. 날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어도 중간이나 끝에 있어도 날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주어 동사에서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자, 매수인은 이렇게 여기서 틀렸죠. 거래 당사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자, 의뢰인이 요청하든 안 하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일단은 누구의 의무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일단 개업공개사 의무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이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단 의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요청이 있건 없건 무조건 의무입니다. 그다음에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는 시장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매수인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도 날인하여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데, 자, 거래 당사자 의무일 때는 어떻게 돼요? 거래 당사자 의무일 때는 공동 신고 의무가 있죠. 그런데 공동 신고 의무가 있을 뿐 제출을 공동으로 하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일방이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공동으로 제출한다고 틀리죠. 자, 4번에 자,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때 거래 당사자 중 다른 1인이 단독으로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 첨부하라고 그랬고요. 자, 시장구청장은 그 단독 신고 사유가 되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5번에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한 후 잔금질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필증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변경 신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해설해 보면 잔금질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를 작성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데 변경 신고는 변경 신고서를 합니다. 그런데 해설 요번에 중간에 이제 내용이 좀 바뀐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오표 기본서 정오표를 근데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보내드릴 겁니다. 자, 잔금 지율이 변경됐을 때는요, 이제는 변경 신고 규정이 없습니다. 잔금 지급일 변경은 변경 신고 내용이 규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 해설을 조금 이제 바꿔주세요. 변경 신고서 작성하여 변경 신고할 수 있다는데 잔금 지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할 수 없고요. 신고를 다시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3번을 보죠.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거래 신고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할 필요 없습니다. 서명 및 날인도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인데요. 개업공개사 할 때는 거래당 서명 날인 필요 없다. 자, 이번에 거래계약에 관한 신고는 거래 당사자 중 1인의 유인받은 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자, 1인의 유인, 자, 일단 거래 당사자 중 1인의 유인받은 자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죠. 2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거나 신고사항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거래당사는 개업공개사에게 계약서 등의 관련 자료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요?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이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번 같은 경우는 문장이 다 맞는데 맨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뭘로 바꿔준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거래계에 관한 신고를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방법을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중 1회 유인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전자문서를 할 때는요, 일단은 신고 대행을 못합니다. 직접 방문 신고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전자문서라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직접 시장군수에 내보여야 된다. 전자문서를 할 때는 전자인증 방법에 의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4번 문제를 보죠.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행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전의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때 소속공개사는 대행할 수 있는데요. 중개보전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거래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시장군수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자, 2번이 일단 맞죠? 거래계약 무효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해서 제출할 수 있다. 자, 해제 등 신고서를 누가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가 제출할 수 있다. 2번 일단 맞죠? 자, 3번에 해제 등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청장은 내용을 확인한 후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5일 이내에 교부한다. 5일 이내가 아니고 뭐예요? 지체 없이 이렇게 되죠. 거래 당사 또는 개업공개사는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과태료 처한다. 자, 그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가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이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5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5번에 소속공개사가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소속공개사가 신고할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제출할 필요 없고요. 그냥 신고서와 신분증명서 가지고 가면 되고 전자문서는 못하죠. 자, 그러면 5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거래 신고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1번에 거래 신고를 개업공개사 하는 경우 신고서에 개업공개사만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 자, 개업공개사 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개업공개사만이 하면 되죠? 거래 당사자 필요 없고요. 1번이 맞는 내용. 2번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아니고 어디예요? 시장군수구청장 있죠. 거래 신고를
당사자가 하는 경우 신고서에 선고서는 공동으로 제출한다. 자, 제출은 일방이 해야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시장군수청장은 신고사항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공로를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에게 거래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시 제출이 아니라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나 또 그 외의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5번에 개업공개사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소속공개사가 이를 대행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할 수 있다. 자, 신고 의무자가 개업공개사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소속공개사가 이를 대행하여 전자문서. 자, 전자문서는 대행해서 할 수 없죠.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 의한 뭡니까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거래신고와 관련된 부분들이 한번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7번 문제를 볼까요? 자, 188페이지 7번.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는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요. 자, 게지,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종면, 그 다음에 조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인적상, 거래 당사자, 인적상, 매도 매수일이죠. 거래 당사자 인적상, 계약일, 지급일, 중도금 잔금 및 그 지급일이고요. 소재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종료,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에 의한 개업공개사일 때 개업공개사항. 자, 다시 한번 이 신고사항은 반드시 여러분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인적상, 거래당사자 인적상, 계약일, 중도금 잔금의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종료,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에 의한 개업공개했을 때 개업공개 등록사항과 사무소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보면 이 개업공개사항 있죠. 개업공개사항은 거래 당사자 신고일 때는 해당 사항이 없죠. 개업공개사항은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개사 끼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거래 당사자 신고할 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다. 자, 그러면 보죠. 7번에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하는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바로 1번이죠. 개업공개 인적사항은 이거는 뭐다? 신고사항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개업 공인중개사 신고할 때는 이거는 신고사항에 해당되지만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상 거래계약 신고서의 신고 대상에 따른 기재사항이 옳게 짝진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네요. 자, 기억에 분양권 매매의 경우 분양금액입니다. 자, 분양금액 기재하고요. 외국인 등이 토지 매수한 경우는 일단은 토지 매수용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이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 들어가고요. 집합 건물이면 호수별 전용 면적이죠. 아파트 목적물이 아파트인 경우는 동호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1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권리 한정된다. 자, 지금 부동산 여기에서 부동산 등 있죠? 부동산 등은 부동산, 자,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과, 그 다음에,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는 것이 뭐가 있느냐. 자, 각종 분양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입주권이에요. 그러면 분양권, 입주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서는 일단은 어떻게 된다. 자, 이 분양권은 일단은 자, 주택법상의 분양권만 아니라 건축물 분양하는 법률부터 시작해서 각종 분양권이 모두 해당되고요. 입주권도 도정법의 입주권뿐만 아니라 모든 입주권이 들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분양권, 입주권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그 해당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까지 들어갑니다. 공급계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급계약하면 뭐예요? 분양계약 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계약 체결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분양계약 체결할 때도 해줘야 되고
분양계약처를 넣어서 그런 분양권을 양도할 때, 중간에 매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집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입주란 도정법상의 입주권 당연히 어떻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죠. 자, 그다음에 3번에 보면 주택법 또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다 그랬죠? 3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해당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4번에 보면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신고 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와 과태료 부과 등 처분 내역을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국토교통장관에 보고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맞던 건데 법이 개정되면서 4번도 일단 틀렸어요. 여러분들 4번 일단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에 보고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 내역에 대한 부분은 일단 해당이 빠졌습니다. 자, 시행령 시행규칙이 새로 들어오면서 개정되면서 빠진 부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3번도 틀렸지만 4번도 개정에 의해서 일단 틀렸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느가 틀렸냐, 전체가 틀린 게 아니라 과태료 부과 처분 내역에 대한 보고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또 틀렸고요. 자, 그래서 3번, 4번이 틀렸어요. 5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떻게 한다? 해줘야지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13번 부분을 보죠. 13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네요. 1번에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당연히 없죠. 개업공개서 의무 있으니까. 이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에서 할 수 있고요. 전자문서로 하야 한다 그러면 틀리죠.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청장에게 하야 한다. 자, 계약체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됩니다. 4번에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율이 변경된 경우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자, 잔금지율이 변경된 경우,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잔금지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4번의 해설을 보세요. 지금 해설이 좀 수정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잔금지율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잔금지율 변경은요, 정정 신청이나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잔금지율 변경은 뭐 대상이 아니다?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다. 중도금에 대한 중도금 지급 변경만 변경 대상이 해당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조심을 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4번 부분은 일단 틀렸는데 해설이 약간 제가 수정시켜 드렸습니다. 5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계약일, 실제 거래가격 및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기재하라. 자, 이것 중도금 잔금 지급일 이런 것들을 기재사항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15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개업공개사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개업공개사가 계약처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또 해줘야지만 되죠. 중개해줬다면. 이번에 토지 경우 토지거래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다음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또 부동산 거래 신고 해줘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이 일단 틀렸죠. 3번에 토지와 건물 상호 간에 교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교환, 토지 건물 상호 간에 교환,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죠. 매매만 대상이죠.
그다음에 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개업공개사 하는 경우 신고된 소속공개사가 대행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중개보조는 신고를 대행하지 못한다. 자, 일단은 보조원 자체는 일단 대행하지 못하고요. 자, 그다음에 개업공개사에 의하지 않고 토지건축물 부동산 취득 권리 매매기에 처리된 경우 거래는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가 있다. 권리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지만 되죠. 자, 그러면 16번 문제 보죠.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 등의 그다음에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에만 적용되고 교환 임대차 적용 안 되죠. 가격 검증 결과 부적정한 신고로 판단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면 거기에 따른 조사 요구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가격 검증 결과 부적정한 신고로 판단되거나 이건 신고 내역 조사를 가격 검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고 내역 조사를 들어가죠. 3번에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에 취득한 경우 외국인 등이 취득 신고를 하면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셔도 된다. 이거 거꾸로 됐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라면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거꾸로 된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다만 외국인 등 취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 4번에 계약처리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자, 계약처리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과태료 500만 원 이렇게 됐죠. 5번에 개업공개사에 의해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매매 계약 체결된 경우 거짓 신고 요구해서는 안 되고 1월 2번은 자,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개사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 요구했죠. 그럼 5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금쟁이와 관련된 부분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저기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중에서 금쟁이가 있어요. 금쟁이 행위가 있는데 이 금쟁이를 보면 일단은 거래 당사자가 당사자가 개업공개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자, 거짓 신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금지 나옵니다.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거짓된 내용 신고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거와 그 다음에 또 거짓 신고, 조장 방조 금지하죠. 요것도 금지한다. 요 두 가지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합니다. 거짓 신고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이제 금지죠. 자, 요것도 요거는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얼마?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이런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7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계약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제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습니다. 총 실제 거래 계약란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의 합계,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기재합니다. 총 실제 거래 계약란이 있고 실제 거래 계약란이 있군요. 이 총 실제 거래 계약은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권리자 내용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권리자 내용은 기재사항에 해당되질 않죠. 자, 이게 기재사항이 있는 것이 신고사항이에요. 자, 보죠. 인적사항, 계약일,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기한, 개업공개. 이게 이제 기재사항이 되는 거죠. 자, 2번 틀렸죠. 3번에 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대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기재한다. 동수별 전용 면적이죠. 그 다음에 그외 건물은 그외 건물과 관련된 부분은 연면적을 기재하고요. 물건 거래 금액에는 2개 이상 부동산 함께 거래한 경우에 거래 금액 부동산별 거래 금액. 자, 총 실제 거래금액은 총 합계이고요. 물건 거래 금액란은 일단은 그 부동산별 각각의 거래 금액을 기재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은 당해 거래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개사 위임받은 소속공개사가 대행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거래신고서 작성법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더 보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개업공개사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법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신고서 작성법의 의의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1번에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그랬죠. 그리고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되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과 공유 면적 합산하기 된다.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 그 다음에 또 그 외 건물은 연면적 그렇게 되죠. 이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거래 대상 거래 금액 나누는 둘 이상 부동산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 적고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및 그 다음에 개설 등록사항도 당연히 기재를 해줘야죠. 상호, 전화번호 이런 것들 기재하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보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신고를 해야 하는 부동산별 거래 금액과 실제 거래액 나누는 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전다. 자, 지금 신고서에 거래 금액과 실제 거래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포함하고요. 자, 그래서 1번이 일단 맞는 거.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가 거래 면적 계산해 적때 건축 면적은 집합 건물 연면적,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 그 다음에 그 외 건물은 연면적이 있죠.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은 신고서 작성사항에 해당된다.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된 규정은 없죠. 그 다음에 4번에 분양금액 나누는 분양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 합계액을 적는다. 자, 분양금액 나누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적는다 그랬죠. 분양금액을 적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거짓신고 어떻게 되죠? 이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22번 문제로 보죠. 계속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법 문제가 나오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령상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했어요. 입주권 매매의 대상인 경우 그 분양금액 나누는 권리가격에 부가치세를 공제하는 금액을 적는다. 자, 지금 여기 분양금액은요, 어떻게 돼요? 권리가격에 추가부담금의 합계액. 자, 입주권인 경우는 분양금액에 뭘 한다? 권리가격에 추가부담금 합계액을 적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입주권은 분양금액 내내 뭐 한다? 권리가격에다가 뭐야 합계액이에요? 추가부담금 합계액을 적는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니은에 거래금액 나누는 둘 이상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고요. 종전토지라는 종전부동산란이죠. 이거는 일단 종전토지에서 작성하고 종전부동산에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조건의 기한이 붙인 경우에 적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특례. 예전에 외국인 토지법이었는데 여기 취득특례로 바뀌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죠. 개업공개사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자,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합니다. 부정하게 허가받아서 계약 체결합니다. 형벌 2년 2천. 형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외국인 등이 상소를 내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시장구속청장에게 신고한다. 자, 이게 상속이 계약 외의 원인이죠. 자, 그러면 일단 그 취득 신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걸 보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보면 자,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이 있었죠. 그래서 보면 자, 계약으로 인한 토지 취득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계약 체결일. 자,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거는 60일이죠. 60일
시군구, 신고관청이죠. 신고관청에다가 신고하고요. 계약 외원이 있죠. 자, 계약 외원인은 상속 경매 판결 환멸권 행사 합병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언제부터? 취득일로부터 6월, 그 다음에 신고관청, 그 다음에 계속 보유신고 있었죠. 계속 보유신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었거나 우리나라 기업이었는데 외국 국적을 바뀌었거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바뀌었을 때,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이 2분의 1 이상 바뀌었을 때, 이때는 자 2분의 1 이상이면 이제 외국인 등에 해당되죠. 자 2분의 1 이상 바뀌었을 때 이때는 언제부터? 변경일로부터 6월, 그 다음에 또 시군구 이렇게 되죠. 신고관청에 신고하죠. 자, 요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 기억하면 되죠. 자, 그래서 60일 이 아니고 6월. 3번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 법인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변경된 날부터 1년이 아니고 뭐예요? 6개월 이렇게 되죠. 자연경보존법에 의한 상태경 보존지역의 토지 취득하자는 경우 시도지사 허가받아야 된다. 자, 시도지사 이건 시군구 허가죠. 자, 허가지역이 뭐예요? 허가지역이 자, 허가지역은 일단 군사, 그 다음에 문화, 그리고 생태, 야생 이렇게 되죠. 자, 군사, 문화, 생태, 야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허가 대상이죠. 그 다음에 5번에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처로부터 여기서는 30일이라는 거죠. 60일 시군구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볼까요? 3번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대한민국 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했어요. 자, 신고 또는 허가 신청을 하는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대리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내보이죠. 그 다음에 외국인은 당사자 신분증 사본을 시장구수청장에게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리할 때는 자기 거 증명서 내보이고 외국인 거 사본을 제출하라. 자, 근데 전자문서로 하죠. 서류가 첨부 곤란할 때는 14일 이내에 어떻게 한다? 우편이나 모사 전송 방법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취득신고, 보유신고 이런 것들은 위임을 받은 당사자가 대리할 수 있고요. 허가를 받은 불구하고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징역 또는 벌금형이죠. 이거 어떻게 돼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죠. 5번에 외국인 등이 계약에 의한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거에서 보면 계약으로 인한 토지 취득은 요거는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요거와 요거는 어떻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의외로 잘 속아요. 자, 지금 5번이 틀렸죠.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자, 신고하지 않았다. 계약으로 인한 취득. 요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고 보다 과태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로 보죠.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 허가 등에 관한 내용 틀린 것을 했네요. 자, 신고는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고요. 이건 외국인 등 할 때 좀 조심해서 구분해야 돼요. 신고는 부동산 등, 부동산 등 하면 뭐가 있었어요?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권리까지도 포함되죠. 그래서 신고는 부동산 등인데 허가는 토지 취득입니다. 토지만 해당돼요. 자, 1번에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며칠이에요? 15일 이내 이렇게 되죠. 허가 신청을 하면 맞고요. 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 계약 외의 원인, 계속보유 신고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의로 신고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그랬습니다. 자, 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300만 원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과 계속보유 신고는 이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된다는 거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번에 시장구청장은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 허가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지역부의 지정목 달성에 지정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를 하도록 갖고 있고요. 상속이나 판결로 인해서 할 때는 이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에요? 6개월.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2년, 2천 이렇게 되죠. 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1번에 외국인 등이 매매계약으로 국내 허가대상 토지 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반대급병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자, 허가대상 외의 토지는 신고죠. 이거는 계약 체결일이죠.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그 다음에 이번에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2분의 이상이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닌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고 6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을 때 계약으로 한 토지 취득이죠. 3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2번이 맞네요. 3번에 외국인 등이 군사시설 보구역 내 토지에 유상으로 지상권 설정합니다. 자, 지상권은 토지거래 허가는 일단 지상권 허가 대상인데요. 근데 외국인 토지와 관련되면 지상권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4번에 외국인 등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 취득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를 제출한 후에 60일 이내. 자, 허가지요? 허가니까 사전 허가입니다. 제출한 후에 60일이 아니라 전통사전 보존법에 의한 보존대상 사찰대지에 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된다. 이거는 토지거래 토지 취득 허가 대상이 아니죠. 자,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경매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어떻게 돼요? 취득일로부터 6월. 맞네요. 1번이 바로 맞네요. 그 다음에 2번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이거는 뭐예요? 60일이죠. 계약 체결부터 60일. 문화재보호법의 지정문화재 허가받으면 취득할 수 있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이거는 미리 허가받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 허가 의무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이라도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 당연히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는데 발생하지 않는다 하죠. 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그 효력은 무효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11번 문제로 보죠. 개업 공개사가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어떻게 옳은 것은? 자, 기억에 자연환경 보존법상 생태 경관 보전지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이 없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맞는 내용이고요. 허가지역은요. 허가받지 않고 계약처럼 무효된다. 이번에 경매로 취득한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경매는요. 어떻게 돼요? 6월이죠. 6월. 계약 외원인 상속으로 취득한 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상속 계약 외원인이죠. 위반 시 100만 원. 일단 맞죠. 디귿 맞고 부동산 등의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신고한 때도 6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부동산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2번 문제를 볼까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에 한다. 2분의 1 이상이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1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체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한다. 계약은 60일이죠. 체결부터 60일.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이건 6월 이렇게 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등이 취득 신고를 하지 않죠. 거래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번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려는 경우 신고 의무 없다. 자, 변경했죠? 변경 신고 의무가 당연히 있죠. 자, 그래서 다 틀린 부분이 1번만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205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정보관리, 그 다음에 벌칙 부분까지 아마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